제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금쪽 같은 아들, 지훈이가 하나 있습니다. 사실 지훈이를 품에 안기까지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았어요. 결혼하고 2번이나 아이를 잃는 슬픔을 겪었거든요. 연이은 유산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갈 때 남편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죠. 우리 그냥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고. 당신 힘든 모습 더는 못 보겠다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가 너무나 간절했으니까요. 간절한 기도 끝에 부처님이 저희를 어여삐 여기셨는지 드디어 건강한 아들을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4.2kg으로 아주 튼튼하게 태어난 아들을 보며 남편과 얼마나 울고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 아이가 바로 제 전부, 지훈이입니다. 지훈이는 어릴 때부터 어찌나 순하고 착했는지 힘든 줄도 모르고 키웠습니다. 제가 반찬 가게 일로 바쁠 때면 혼자서 숙제도 잘하고 가게 일도 곧잘 돕는 기특한 아이였죠. 그렇게 행복하기만 했던 우리 가족에게 예고 없이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늘 제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던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고 만 겁니다. 그때 지훈이 나이가 고작 15살이었습니다. 아빠의 빈자리가 얼마나 컸을까요? 하지만 그 어린 아들은 제 앞에서 눈물 한 번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제 손을 잡으며 저를 위로했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이제 제가 아빠 대신 엄마 평생 지켜드릴게요. 아빠랑 약속했어요. 그 작은 어깨에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한 건지 저는 아들에게 미안하고 또 고마워서 밤새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아들을 위해 더 억척스럽게 살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빚을 갚고 아들 학비를 벌기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뜨거운 불 앞에서 수천 번 국을 끓이고 무거운 짐을 나르다 손목이 너덜너덜해졌지만 아들 얼굴을 보면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죠. 제 고생을 아는지 아들은 단 한 번도 속썩이지 않고 정말 바르게 자라주었습니다. 학원 한 번 제대로 보내주지 못했는데도 꿋꿋하게 공부해 부산 최고의 국립대 수의대에 장학금까지 받고 입학했죠. 엄마, 저 합격했어요. 장학금 받아서 등록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날 저는 아들을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고맙고 대견하고 먼저 간 남편에게도 이제야 떳떳하게 당신 아들 이렇게 잘 키웠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대학 졸업 후 아들은 선배의 동물병원에서 수의사로 일하며 제법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픈 동물들을 치료해주는 일이 적성에 맞는다며 진심으로 행복해하는 아들을 보니 제 마음도 더할 나위 없이 뿌듯했죠. 그런데 그런 아들에게 딱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30이 넘도록 연애는커녕 여자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답답한 마음에 결혼 얘기를 꺼낼 때마다 아들은 바쁘다는 핑계만 댈 뿐이었죠. 이러다 평생 혼자 사는 건 아닐까 노심초사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어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있는 줄도 몰랐는데 갑자기 결혼이라니. 놀랍기도 하고 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최유라라고 합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며칠 후 아들이 집으로 데려온 예비 며느리 유라라는 아가씨는 참으로 눈부신 미인이었습니다. 필라테스 강사라더니 모델처럼 훤칠한 키에 군살 하나 없는 몸매, 그리고 얼굴에서는 빛이 나는 듯했죠. 어머머, 어머님이 이렇게 미인이실 줄이야. 오빠가 왜 어머님 자랑을 그렇게 했는지 알겠어요. 비결이 뭐예요? 연예인 같으세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 어쩜 저렇게 싹싹하게 구는지 부침성 하나는 정말 최고였습니다. 아들은 뭐가 그리 좋은지 유라를 바라보는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더군요. 제 아들에게서 저런 표정은 정말 처음 봤습니다. 두 사람은 아들이 키우던 강아지가 아파서 동물병원에 갔다가 처음 만났다고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유라 씨가 일부러 아픈 강아지를 데리고 아들 병원만 찾아왔다고 하더군요. 제가 사실 첫눈에 반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강아지 데리고 몇 번이나 더 찾아갔잖아요. 용기 내서 연락처 물어보려고요. 호호. 그렇게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유라 씨에게 아들이 반한 것도 무리는 아니겠다 싶었습니다. 센스도 좋아서 아들이 입고 다니는 옷 스타일부터 머리 모양까지 어느 순간부터 세련되게 바뀐다 싶더니 그게 다 유라 씨의 솜씨였더라고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해 보이는 그 아가씨에게서 저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서늘함과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웃고 있는데도 눈은 웃고 있지 않은 느낌, 과도한 친절 속에 무언가 날카로운 계산이 숨겨져 있는 듯한 느낌. 제 오랜 경험과 직감이 계속해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아들은 유라에게 푹 빠져 제 말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공연히 트집을 잡는다고 생각하는 눈치였죠. 엄마, 유라 씨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몇 번 더 만나보면 엄마도 분명 좋아하게 될 거예요. 그 후로 유라 씨는 더 적극적으로 제게 다가왔습니다. 주말마다 저를 찾아와 함께 쇼핑을 가자, 맛있는 걸 먹으러 가자며 살갑게 굴었죠. 심지어는 저희 반찬 가게에 와서 일을 돕겠다고 나서기까지 했습니다. 어머님, 이런 힘든 일은 저한테 맡기세요. 제가 젊어서 힘도 좋잖아요. 어머님은 쉬고 계세요. 그 모습이 고맙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어딘가 모르게 부담스럽고 불편했습니다. 마치 잘 짜인 연극을 보는 것처럼 모든 행동이 너무나 자기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라 씨와 함께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TV에서 해외여행 프로그램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해외여행 가보신 적 있으세요? 어디가 제일 좋으셨어요? 저는 멋쩍게 웃으며 평생 비행기 한번 타본 적 없다고 말했습니다. 남편 죽고 아들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다 보니 그런 여유가 없었다고요. 제 말을 들은 유라 씨는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며 마치 큰 충격이라도 받은 사람처럼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유라 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저랑 다음 달에 일본 후쿠오카 여행 가세요? 제가 어머님 말씀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바로 비행기표 끊어버렸어요. 저는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괜찮다고, 마음만으로도 고맙다고 몇 번이나 사양했죠. 어머님, 이거 취소하면 환불 수수료가 엄청 비싸요. 거의 돈을 다 날리는 거예요. 그냥 저랑 같이 가주세요. 네? 오빠는 그때 세미나 때문에 바빠서 못 가요. 저 어머님이랑 단둘이 오붓하게 여행 가고 싶단 말이에요. 환불도 안 된다는 비행기표를 핑계로 계속해서 저를 압박하는데 더는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들 역시 너무 좋은 생각이라며 옆에서 거들었고요. 결국 저는 등 떠밀리듯 난생 처음 해외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행 당일 아들이 저와 유라 씨를 김해공항까지 태워다 주었습니다. 출국 수속을 받기 위해 기다리던 중 유라 씨는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제가 벤치에 앉아 두리번거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톡톡 두드리더군요. 돌아보니 저를 모르는 젊은 여성이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보며 다급하게 손에 쪽지 하나를 쥐어주었습니다. 어르신, 제발 지금 당장 여기서 도망치세요. 옆에 있던 그 여자 절대 믿으면 안 돼요. 그 여자 악마예요. 저는 영문도 모른 채 얼떨결에 쪽지를 받아 들었습니다. 그 여성은 말을 마치자마자 인파 속으로 황급히 사라졌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펼쳤습니다. 쪽지에는 그 여자는 당신 아들을 파멸시키러 온 사기꾼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전화로 드리겠습니다. 제발 도망치세요. 라는 충격적인 내용과 함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죠.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제 오랜 직감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이건 진짜라고. 이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니라고요. 저는 곧장 쪽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여성은 아까 그 사람이었습니다. 전화하실 줄 알았어요. 어르신, 지금 길게 통화할 상황이 아니니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최유라, 그 여자는 제 인생을 망가뜨린 여자예요. 제 남편과 바람이 나서 가정을 파탄내고 이혼하자마자 제 전남편과 결혼식까지 올렸던 여자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손발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도저히 이대로 여행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공항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뒤에서 저를 부르는 유라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향하는 내내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렸습니다. 어머님, 어디 계세요? 갑자기 왜 그냥 가세요? 무슨 일이에요? 유라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급한 일이 생겨 여행을 못 가게 됐으니 혼자 다녀오라고 말하고는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며칠 후 저는 약속을 잡고 공항에서 저를 도와주었던 그 여성, 수진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가 운영한다는 광안리의 한적한 카페였죠.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날은 너무 경황이 없어서. 최유라, 그 여자는 제 전남편의 상간녀였어요. 수진 씨가 들려준 이야기는 제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수진 씨의 전남편은 의사였는데 최유라가 환자로 접근해 의도적으로 유혹했다고 합니다. 그 여자는 돈 많은 남자를 물색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 남편이 타겟이 된 거고요. 결국 저희는 이혼했고 저는 이혼의 충격으로 한동안 외국에 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한국을 떠나자마자 두 사람이 결혼식을 올렸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정말 피가 거꾸로 섰더군요. 하지만 그 결혼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유라는 1년도 채 되지 않아 수진 씨의 전 남편에게서 위자료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뜯어내고 이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타겟으로 물색한 것이 바로 제 아들 지훈이었던 겁니다. 그날 공항에서 두 분을 봤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최유라가 또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있구나. 저 어르신은 저 사실을 알까? 차마 모른 척할 수가 없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수진 씨의 손을 잡고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내 아들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고.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순진한 내 아들을 감쪽같이 속이고 우리 가정을 통째로 집어삼키려 했던 그 악랄한 계집애를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제 아들의 눈으로 직접 그 여자의 실체를 확인하게 해줘야 했습니다. 뼈저리게 후회하고 자신이 저지른 죗값을 처절하게 치르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공항에서 혼자 돌아와 미안했다는 핑계를 대며 아들과 유라를 불러냈습니다. 유라야, 그날은 내가 너무 경황이 없어서 미안했다. 내가 오늘 맛있는 거 사줄게. 내가 아주 분위기 좋은 카페를 알아놨거든. 우리 거기 가서 이야기 좀 하자. 아니에요, 어머님. 무슨 사정이 있으셨겠죠? 와, 어머님이 카페를요. 너무 좋아요. 저는 두 사람을 데리고 수진 씨가 운영하는 광안리 카페로 향했습니다. 오늘의 최종 목적지였죠. 카페에 들어서는 순간 아들과 유라는 멋진 인테리어에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창밖으로 광안대교가 시원하게 펼쳐진 정말 그림 같은 곳이었거든요. 와, 엄마. 여기 어떻게 아셨어요? 분위기 진짜 좋네요. 그러게요, 어머님.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우리 여기서 사진 많이 찍어요. 유라는 아무것도 모른 채 신나서 떠들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주문한 커피와 케이크를 들고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직원의 얼굴을 확인한 유라의 표정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빠. 우리 그냥 다른 데 가면 안 될까? 갑자기 속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나 먼저 나가 있을게. 유라는 허둥지둥 가방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때마침 저희 테이블에 도착한 직원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 직원은 바로 카페 사장인 수진 씨였습니다. 어머, 최유라 씨 아니야? 여기까지 어쩐 일이야? 남의 남자 등쳐먹는 버릇은 아직도 못 고쳤나 보네. 저기요, 누구신데 초면에 실례되는 말씀을 하십니까? 손님은 절 모르시겠지만 저는 옆에 계신 저분 아주 잘 알죠. 안 그런가요, 최유라 씨? 아니, 김민서 씨라고 불러드려야 하나? 내 남편 꼬셔서 살림 차렸을 땐 그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당신 누구야? 나 이런 사람 몰라요. 오빠, 이 여자 미쳤나 봐. 우리 그냥 나가자. 유라는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소리를 지르며 저와 아들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죠. 가만히 좀 있어봐. 이게 다 무슨 소리인지 들어봐야겠으니까. 선생님, 처음부터 다시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들의 단호한 말에 수진 씨는 기다렸다는 듯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유라가 어떻게 자신의 남편에게 접근했고 가정을 파탄냈으며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며 남자들의 돈을 뜯어왔는지. 그동안의 모든 악행이 낱낱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 최유라. 이거 다 사실이야? 저분이 하시는 말씀 전부 진짜냐고. 아니야. 오빠, 거짓말이야. 저 여자가 날 모함하는 거야. 오빠는 내 말보다 저 여자 말을 더 믿어? 나 못 믿어. 유라는 발악하듯 소리를 지르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안 되겠다 싶었는지 제게 매달리기 시작했죠. 어머님은 제 편이시죠? 저 여자 말 다 거짓말인 거 아시잖아요. 제발 뭐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저는 그 더러운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글쎄다. 내가 정말 떳떳하다면,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다면 지금 여기서 증명해 보이렴. 하지만 내 눈에는 내가 지금 벼랑 끝에 선 쥐새끼처럼 보이는구나. 제 말에 유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한 거겠죠.
그날 이후 아들은 당연히 파혼을 선언했습니다. 충격과 배신감에 한동안 힘들어했지만 아들은 곧 변호사를 선임해 유라를 상대로 결혼 준비에 들어갔던 모든 비용과 정신적 피해 보상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진 씨 또한 뒤늦게나마 상간녀 소송을 걸었습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일이더군요.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제 눈에서는 피눈물이 난다는 옛말 하나 틀린 것 없었습니다. 사람의 도리를 지키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번 일을 통해 다시 한번 뼈저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의 인생을 구해주신 수진 씨에게는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은혜를 입었고요. 지금 제 아들은 다행히 그때의 충격을 딛고 다시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어쩌면 더 단단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파도 같았던 제 인생의 한 페이지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